안녕하세요, 조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조키즈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조키즈 컨텐츠는 나답게 뜨겁게 꾸준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기주도적인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우리 부모님들께 전해드리는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게스트로 무려 중2 남학생을 모셨습니다. 아마 중2 남학생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2 남학생들의 관심사, 고민은 뭐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중2가 되면서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는지까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6학년 때 디넴 1기를 수료했고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장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디넴할 때 만난 게 벌써 6학년 때인데 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느덧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돼서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일단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 중2 남학생 이러면요. 약간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저 중2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러면은 약간 다들 걱정과 위로와 약간 응원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중2 남학생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 특히 이제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2 남학생들은 보통 어떤 거에 제일 관심을 많이 두나요? 공부? 영어, 수학? 절대 아니죠. 그럼 뭐 어떤 거예요? 저랑 제 친구들은 이제 다 게임에 관심이 많죠. 민우리도 또 게임을 해요? 네네네.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전 발로란트. 발로란트? 네네네. 뭐 발로 하는 게임인가요? 아니요. 그냥 총게임입니다. 웃기면 웃으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발로란트. 그럼 그 게임 PC방 가서 하는 건가요? 네, 주로. 그럼 PC방 주 몇 회 정도? 주말에 주로 갑니다. 주말에 몇 시간 정도? 웬만하면 3시간 안 넘으려고 합니다. 왜? 하다 보면 더 재밌잖아요. 하다 보면 재밌는데 이제 잘못하다 집에 들어와서 네. 분위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3시간을 넘으면 좀 전화가 오죠. 이제 한 언제쯤 올 생각이니 하면서 이제 전화가 오죠.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시나 보네요? 네, 그래도 제가 네. 막 8시간 있고 그러진 않으니까 PC방에서 네, 그래도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바뀌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자. 굉장히 눈치껏 슬기롭게.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나 궁금한 게 제 유튜브에서 부모님들한테 항상 그 대한민국의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결과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이제 잘하고 싶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못 하겠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 중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맞나요? 네, 사실 저도 지금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네. 잘 하고 싶거든요. 저도 잘 받으면 기분 좋은데 이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경우는 가끔은 그냥 이번 기말 그만할까? 그냥 하지 말까? 그냥 때려칠까? 생각도 들고요. 약간 엄두가 안 나서? 네, 그리고 이제 한 과목도 아니고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7과목 보니까 과목 뭐 3과목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좀 막막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민우 학생이 중학생으로서 좀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것 좀 억울하다 싶은 뭐 잔소리 또는 뭐 어른들의 약간 시선 있나요? 네, 보면 이제 뭐 의지가 없다, 의욕이 없다 하지만 네. 보면 사실 우리가 게임하거나 핸드폰 볼 때는 의욕이 넘치거든요. 게임을 하면 레벨이 바로바로 오르고 아이템이 바로 생기고 이제 바로 경험치가 이렇게 보이지만 공부를 예를 들어서 2시간 했을 때 딱히 내가 실력이 늘었나? 이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게임이 더 쉽지 해서 좀 더 의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항상 일을 이렇게 즐겁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늘 하는 만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좀 약간 그러다 보면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민우 학생을 섭외한 이유가 전교 1등, 무슨 국영수 올빼미 이래서 제가 오늘 섭외한 게 아니라 되게 평범한 이제 6학년 중1 시절을 보냈는데 올해 중2가 되시더니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제 어느 날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민우 학생이 갑자기 공부 잘하고 싶은 중2 남학생이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좀 되게 가정과는 다르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갑자기 공부가 좀 잘하고 싶어진 마음, 그 든 계기, 이유가 뭔가요? 네, 저도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이제 서서히 조금 더 이제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신압으로? 네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쓰게 된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 자신이 좀 후회되고 이제 좀 찝찝하고 자괴감까지 들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하려면 좀 좋은 점수 받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그 가장 좀 충격받았던 시험은 뭐예요? 이제 2학년 1학기에 국어 서술형이 있는 국어 시험을 봤는데 저는 그래도 85점 넘겠지. 그래도 뭐 내가 막 못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73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좀 많이 충격받았죠. 처음 보는 숫자에 70점대는 제가 처음 받아보거든요. 나름 내가 초등학교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못 봐도 80점대 되고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했는데 73점을 받아서 좀 국어에 대해서 더 충격받았어요. 다른 과목들도 좀 스스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많았고. 네, 생각보다 좀.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좀 각성을 하셔가지고 좀 성적이 그래도 꽤 올랐다고 들었는데 좀 일단 얼마나 오르셨는지 뭐. 네, 이제 이번 2학년 2학기에 서술형에 있는 국어 시험을 봐서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92점 받았습니다. 오. 다른 과목들도 많이 오르고요? 네네. 오, 근데 국어가 가장 크게 좀 오른 거예요. 오, 일단 그럼 우리 민우 학생의 좀 과거로 돌아가서 스스로 생각하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본인은 좀 어떤 학생이었나요? 네, 초등학교 때 공부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주로 집에서 동생이랑 놀면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행복하게 잘 지냈고요. 5학년 때 이제 전교 부회장을 해봤고요. 6학년 때 전교 회장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왔을 때 좀 이렇게 나도 나지만 주변을 보려면 애들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중학교 오면 애들이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냥 애들 키도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키를 애들이 확 컸고 좀 분위기도 저는 처음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막 시험장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딱 반에 들어갔는데 막 조용하고 그런데 쉬는 시간에는 복도가 야생이더라고요. 어떤 야생, 네. 막 소리 지르고 뭐 뛰어다니고. 초등학교 때보다 더한 야생. 네,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약간 차원이 다른. 차원이 그냥 다르죠. 그냥. 그러면 그 이제 민우 학생은 중학교에 와서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좀 가장 어려운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등학교랑 다른 공부량 확실히 많더라고요. 중학교 때. 과학을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뭐 수행평가도 그거 가볍게 보고 뭐 중간고사 뭐 보면 되지. 가볍게 보고. 뭐 교과서 한 번 읽고 뭐 문제 조금 풀고 그럼 되겠지 했는데 제가 한번 수행평가를 C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무조건 A겠지 생각했는데 딱 C 받고 초등학교 때는 웬만하면 100점 뭐 하나 틀리고 그랬는데 확실히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량이 많으니까 이제 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지 90점대 넘기지 그런 처음엔 이제 막막했고요. 암기 과목들은 이제 어떻게 완전 교과서를 외워야 되나? 예습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처음에는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길이 안 보인 거군요. 그러면 지금 1년 지나고 실제로 이제 초등 동생도 있으시고 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초등 고학년 또는 중학생 후배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나만의 공부 비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말씀 필기 열심히 하고 이제 다음날 수업을 다음날 나갈 진도를 예습을 5분이라도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두면 선생님 말씀이 훨씬 흡수가 잘 돼요. 제가 저번에 연세대 캠프에서도 말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많이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좀 프린트를 잘 정리할 수 있게 아코디언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과목은 수행 평가를 이제 프린트로 봐요. 프린트가 이제 한 장 없으면 수행 점수가 깎이고 아코디언 파일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민호 학생 제가 알기로 학원 지금 안 다니잖아요. 그 학원 안 다니는 뭐 이유가 있는지 또 주변에 다 다니는 거 아마 친구들 많이 다닐 텐데 좀 불안하지 않은지.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다닌다고 무조건 공부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학원 가기 전에 게임하고 학원 갔다 와서 게임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닌다고 무조건 나는 그 과목을 공부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약간 학원에 수업 듣는 걸 내가 공부했어 라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혼공이나 복습하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 옆에서 봤을 때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거 중2 거의 끝나가잖아요, 지금. 네. 지금은 좀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 확실히 이제 스스로 해보면서 깨달은 것 같다.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의 수업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루셨어요? 이제 필기를 잠깐 해놨던 부분이 시험에 이제 문제로 나오고, 이제 쓰기 귀찮은데 하면서 그냥 썼던 부분들이 시험에 이제 또 서술형 문제로 나오고, 그러면서 선생님의 수업이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 한 문제로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업의 중요성, 네. 또 뭐 예를 들면 뭐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방법, 뭐 계획 세우는 법 이런 거 중에 이거는 진짜 내가 이제 좀 확실히 내 거가 된 것 같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역사나 사회 그런 암기 과목들은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공부를 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이제 모르는 이제 친구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제가 주로 엄마한테 하거든요. 설명하다 보면 내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막히는 부분은 내가 잘 모르는구나 알아서 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제가 알기로 또 우리 민호 학생이 이제 중학교 와서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또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3년 동안 꾸준히 블로그를 쓰셨어요. 그래서 또 본인만의 덕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블로그 또 어떤 덕질을 좀 하고 계신지.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해보라고 하셔서 그냥 하루 일상이나 뭐 취미 그런 덕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소하게 남기는. 어떤 덕질을 주로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천체 관찰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찍은 달 사진, 뭐 별 사진, 행성 사진 그렇게 올리고 있고요. 또 구름 타임랩스 사진도 올리고 오늘 필사했던 사진도 올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렇게 적기도 하고요. 지금 며칠 됐죠, 그러면? 네, 포스팅은 한 1000개 했습니다. 와. 근데 그 천체 관측은 언제부터 하게 됐고, 좀 그거를 취미로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제가 옛날에 뭐 달 보면서 와 달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한번 뭐 개기월식이라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달 좀 자세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망원경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즐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달 보는 게 왜 재밌어요? 저는 그냥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구나 그런 좀 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그 디테일을 맨날 가서 보는 게 좀 하루에 대한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제 또 밤에 뜨니까 이제 하루 끝나고 나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그 밤이 되면 이제 그거 보고 사진 찍고 감탄하고 그런 게 저에 대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블로그를 좀 쓰게 된 계기? 또 그걸 꾸준히 쓰게 된 원동력은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엄마 해보라고 하셔서 그냥 뜨문뜨문 이렇게 뭐 플랜 올리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에 쓴 블로그를 다시 보니까 이때 기록을 안 해놨다면 까먹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게 소중하구나.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게 좀 뭔가 공부의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끼친 건가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제가 1일 1포스팅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할 거 적다 보면 이제 오늘 여기서 시험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D- 쭉쭉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시험 성적을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빵점 이렇게 올리면 조금 나중에 봤을 때 이때 후회된다 좀 그런 나중에 다시 볼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블로그에 나중에 이거 잘 받으면 올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스스로도 좀 약간 자기 반성, 자기 객관화를 또 하고 그렇게 쌓아 나가는 거군요. 네, 이제 제가 쓴 글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이 기록하는 게 소중하구나를 알았죠. 이제 디랩에도 쓰이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찍은 사진 보여줄 때도 그렇게 블로그 쓰이고 나중에 보면 맞다 이랬었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약간 기록의 어떤 쓸모, 필요성 이런 거를 스스로 느낀 거군요. 네네네네.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면 오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좀 약간 민호 학생 굉장히 좀 이렇게 주도적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민호 학생의 어머니, 아버님은 좀 잔소리를 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평소에 잔소리를 듣나요? 네, 그래도 잔소리를 그래도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주로 뭐에 대해 들어요? 좀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제 막 7시가 지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막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경고가 날라오죠. 근데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약간 중2 남학생은 약간 반발심이 들 수 있잖아요. 민우 학생은 그런 건 안 들어요? 잘못하다 이제 핸드폰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눈치를 보죠. 눈치껏, 약간 요령껏. 이제 보면 이제 축구
할 때 옐로 카드를 받을 때 레드 카드 받기 전에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듯이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보통 일반적인 중2 남학생 이러면 이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거나 옐로 카드를 날리면 더 센 옐로 카드를 날리잖아요 부모님한테. 이제 난 마이웨이를 가겠어 약간 한 귀를 듣고 뭐 흘리고 뭐 아니면 귀를 아예 막아버리거나. 근데 민우 학생은 지금 그 부모님이 하시는 경고 뭐 잔소리를 통해서 어찌됐건 아 내가 좀 이거를 선 넘으면 안 되겠구나, 좀 행동을 스스로 바꿔야겠구나, 뭔가 절제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엄마랑 좋은 관계를 깨트리기 싫은 것 같아요. 갈등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좋은 관계 있는데 괜히 내 행동 때문에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쎄해지면 전 그게 좀 싫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엄마랑 대화가 잘 되더라도 중학교에 가면은 약간 이제 우리 특히 남학생들은 막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민호 학생은 좀 엄마랑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인가요? 어때요? 네, 서로 잘 통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이게 주변 친구들을 보면 많이 안 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집에서 나와 엄마의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좀 이유? 뭔 거 같아요? 서로 선을 지키고 이제 살짝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소리 지르면서 그러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좀. 그럼 선을 지킨다는 건 약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민우 학생 입장에서 아 진짜 우리 엄마가 나를 그래도 되게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요즘 잠이 많이 오거든요. 그저께 저녁 7시 반에 누웠는데 아침 7시 반에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잠들었는데 그때 엄마가 야 일어나 지금 이럴 때냐 공부해야지 이러지 않고 추울까봐 이불 덮어주시고 이제 잤을 때 많이 잘 잤니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예를 국어 73점 받았을 때 그럴 때는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어유 뭐 막 집 나가 막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뭐 제가 한 대로 나왔으니까 뭐 다음엔 더 잘 봐봐라 그냥 뭐 전혀 뭐 압박감을 주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민호 학생은 결국 어머니 뭐 아버님은 더더욱 뭐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거는 서로 약간 존중받고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민호 학생은 엄마에게 어떤 아들인 것 같으세요? 그래도 엄마를 괴롭게 하지는 않는 아들인 것 같네요.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는 아들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왜 참 이게 우리 많은 어머님들 약간 네 집 아들인지 이러면서 되게 부러워들 하실 것 같은데 그 노력하고 싶은 마음에 그 어디서 오는 걸까 진짜? 이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이제 엄마랑 한번 한바탕 내서 싸웠어요. 그러면 저도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뭐 그 순간은 좀 감정 때문에 그냥 진짜 짜증날 수 있지만 저는 좀 싸우고 나면 좀 그 하루가 너무 뭐랄까 좀 다운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그렇군요. 결국은 좋은 관계를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네. 그럼 반대로 우리 민우 학생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엄마가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빨리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배고플 때 말해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우리 민우 학생의 어머니를 좀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좀 그 아들 자랑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녹화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 보고 좀 우리 민우 학생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소감을 듣고 싶은데 일단 짧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질문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래서 나는 참 자랑스럽다. 민우가 민우가 참- 자랑스러운 점, 네, 고마운 점, 네, 그렇죠. 고마운 점. 엄마가 민우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일단 고맙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것도 고맙고. 그리고 그래서 내 삶이 되게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줘서 그것도 고맙고.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되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디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네, 좀 훌륭한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그리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고맙고. 하여튼 저는 부모 마음 다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게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아이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주고 '아 그래 맞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어 나도 내가 좋아.' 이렇게 생각해 주면 진짜 최고죠. 저는 민호가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자기 삶이 좀 의미 있게 고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확신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영상을 본 소감. 잠깐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런 맥락에서 어머니께 영상 편지. 엄마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멘토님들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나 자신을 믿으라고도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쭉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민호 학생이 참 그래도 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아마 저뿐만 아니라 보는 분들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민호 학생을 사실 우리가 디냅을 하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잘 자라는데 제가 좀 우리 영향을 준 게 있는지 좀 도움이 된 게 조금이라도 있는지 또 제가 우리 함께했던 디냅이 좀 도움이 된 게 있는지 제가 또 그게 사실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조 작가님이 처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제 공부를 못했다가 이제 서울대 가신 거잖아요. 나도 그래도 못했는데 조선우 작가님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조 작가님처럼 돼야겠다 희망 이런 걸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디냅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우리 민호 학생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관심사가 다른 학생들이나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에 너무 좋았어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쉽지 않은 경험이죠. 어떤 기회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 발표를 할 때 이제 디냅에서 그럴 때 나는 뭐 천체 관찰에 그런 취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야 뭔 그딴 취미가 있나 그러지 않고 와 멋지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학교에서는 그런 학교에서는 안 그래요. 어떤 반응이 주로 와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애들이 관심이 없죠. 그런 거 말해봤자 뭐 크게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보면 다 학년이 다 뭐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리더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때가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번에 연세대 강연할 때 이제 제 꿀팁들을 공유를 할 때 제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리더님들이 이렇게 막 적더라고요. 이제 제 꿀팁들을 그럴 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줬구나.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때 이제 그 우리 후배 디냅 리더님들에게 또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서로 또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중2 장민우가 이루고 싶은 꿈, 목표가 있다면? 아직 구체적인 직업은 정하지 못했고요. 이번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제가 사고 싶은 망원경 꼭 사고 싶네요. 사고 싶은 망원경? 네네네. 부모님이랑 딜이 된 건가요? 네네네, 딜을 했습니다. 모든 과목 그래도 국영수 사과하고 역사 사회에서 올 A를 받아야 합니다. 꼭 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학생들도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중학생 첫 번째 주자로 이렇게 인터뷰 나와주셨는데 다들 나름대로 다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뭐 그게 공부든 게임이든 뭐가 됐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중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얘들아, 길 가면서 핸드폰만 보지 말고 좀 하늘을 좀 보자. 요즘 하늘이 진짜 예쁘거든? 하늘을 보면 힐링도 되고 마음도 편해지거든. 꼭 한번 봐봐. 제가 오늘 쭉 이제 민호 학생 얘기를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중학생들 다들 뭔가 뭐 그게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다들 나름대로 각자 잘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뭔가 나도 부모님한테 좀 인정받고 이런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열심히 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민호 학생은 좀 벽을 넘어서 그래서 스스로 계속 알을 깨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키즈 컨텐츠가 이제 나답게 뜨겁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모시는 컨텐츠인데 이제 오늘 그 장민호 학생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있는데 사실 셋 다 뭐 해당되는 건데 이제 나답게라는 거는 본인만의 꿈을 위한 서사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 또 뜨겁게라는 거는 자기만의 열정과 몰입하는 태도를 가진 분들, 또 꾸준하게는 뭔가 늘 우리가 좋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노력을 보여주는 분들에게 이제 그 이름을 붙여드리는데, 우리 장민우 학생은 제가 오늘 들었을 때 나답게 뜨겁게 꾸준하게 중에서 특히 가장 인상 깊은 얘기가 3년간 지금 블로그를 멈추지 않고 본인만의 기록을 만들면서 스토리를 꾸준하게 써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꾸준하게 분야의 아이콘, 꾸준하게 리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상을 해드리기 위해 선물을 좀 가져왔는데요. 바로 꾸준하게 아이콘 거북이에서 거북왕까지 되셔라 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네, 꼭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나는 거북왕이다, 나는 거북왕이다 매일 되새기시면서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우 학생 모시고 정말 이 중2 남학생 어떻게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그리고 실제로 꼭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를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어떻게 좀 재미가 있으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해보고 싶진 않네요. 좋습니다. 네,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어려운 자리였을 텐데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나답게 뜨겁게 꾸준하게 살아가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퀴즈 여기서 마칠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장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도 나답게 뜨겁게 꾸준하게 치열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라신다면 디넷 프리 겨울방학반에 참여하셔서 동기부여와 자기주도 학습의 계기를 만들어주세요. 고정 댓글에서 디넷 상세 페이지 둘러보실 수 있고, 자세한 커리큘럼이 궁금하신 분들은 11월 21일 목요일 낮 12시에 진행되는 디넷 프리 겨울방학반 라이브 쇼케이스에 참석하셔서 평범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치열하고 의지가 남다른 아이들로 바뀔 수 있었는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알림받기 링크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낮 1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